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이경근입니다. 오늘 참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제를 맡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회사도 하신 오기영 의원님, 또 오갑수 회장님, 또 다른 두 분 모두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 좀 이렇게 그 배경,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 내용을 이제 보시면 배경 설명해야 될 부분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도와주신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발표 드릴 순서는요. 저는 이제 우선 가상자산 법안, 의원 법안 비교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된 그 법안을 현황을 설명드리고 그 앞서서 이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배경 부분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법안의 그 내용을 비교하는 걸로 좀 시간을 할애하고요. 끝으로 가상자산 그 의원 법안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지난 아까 말 금융위 소위에서 토의됐던 것이 회의록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작년 한참 이제 거래가 활발했던 당시에 그 4개 거래소 중심으로 통계가 나온 걸 보면은 일일 평균 거래량이 약 14조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정도에 들어서는 그게 한 10조 정도로 약간 좀 누그러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거래 투자자 수는 약 한 500만 명 이상. 그래서 상당하게 불과 한 2, 3년 전에 비교하면은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게 사실이고, 근데 그런 반면에 시세 조정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용자 피해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된다는 법률안이 이제 곧 나와야 된다. 그런 그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 시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사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 우선 다른 것보다도 이 법안 마련에 그동안 이제 주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진행이 됐죠. 하지만 이 건전한 그리고 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그리고 또 이용자 보호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이 특근법의 시행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듯이 정부의 대응은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다수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의 특징을 보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 이용자 피해 예방, 여기에 이제 공통의 가장 큰 그 방점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안이 그것도 최근 1, 2년 사이에 아주 우후죽순처럼, 그래서 아까 이제 다음에 소개드릴 걸 보시면 알겠지만 한 17개 정도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제 국회 정무소위원회에서 이제 그 의원입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그 관계자들도 나와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토론도 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융위가 이제 금년에 정부안을 낸다는 전제 하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이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조만간 신정부가 들었으면 공개할 것 같고 그러면서 활발하게 공청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을 해서 정부 법안이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까지 가상자산 관련 의원 입법안의 제안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2022년 1월, 금년 1월 현재 보면 관련된 게 한 17개 정도 카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게 4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2020년 6월에 시작해서 4개 정도 지금 나와 있고 특검법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주환 의원, 유용우 의원 이런 여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서 현재 6개가 지금 발의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법이 이제 7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은 조금씩 틀리지만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6개는 공통인데 지금 맨 밑에 소개드린 민영배 의원의 법안을 보시면 가상자산이라는 말보다는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에 관한 법률안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용우 의원 안을 보면 이용우 의원의 경우는 보면은 특검법 개정안도 5월 14일에 낸 걸로 돼 있고 가상자산법안도 5월 7일에 그보다 일주일 전 앞서서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윤창현 의원도 보면 특검법 개정안도 내셨고 또 그러고 나서 한 2달 후에 가상자산업 기본법안도 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 의원들이 이제 대표 발의하신 내용들의 주요 이슈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이제 7개 법안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많은 법안 중에서 왜 7개만 뽑았느냐? 사실 이제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한번 쭉 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대표적인 법안들을 비교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현재 여기 7개 법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개 법안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내용들이 중심이 돼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7분인데요. 7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재정안으로 이제 내셨던 분인데 강민국 의원의 경우는 정금법 개정안으로 내셨고 또 역시 배진교 의원도 정금법 개정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재정안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민영배 의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영배 의원의 법안을 보면은 제목이 디지털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법안 맨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선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다 하는 얘기도 하시면서 건전한 산업 육성과 관련 시장 또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업 범위에 대해서 또는 디지털 자산업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그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게 이제 요런 그 행위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여기에 제가 빨간 글 폰트로 이렇게 적어놓은 발행 부분, 제가 나중에 그 의미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빠져 있는 법안도 있고, 김병욱 의원 법안, 강민국, 그다음에 윤창현 의원 법안에는 이게 발행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분 건 빠져 있고, 권은희 의원 법안은 좀 특징적인데요. 거기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그 가상자산 업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상자산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른 행위랄까요? 다른 그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업으로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규제에서도 거래업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권은희 의원은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진입규제는 크게 인가냐 등록이냐 신고냐, 결국 이제 얼마만큼 또 강도를 높게 규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가가 될수록 요건도 엄격하고 또 그 규제하는 정도가 심하죠. 그다음에 등록, 그다음에 신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거래 또는 매매 중개에 관련해서는 좀 높은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우 의원, 강민국, 권은희 의원이 거래업 또는 매매업, 중개업도 사실 거래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인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시고 있고, 배진교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사업 전체를 다 인가로 해서 높은 규제를 설정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래업이 아닌 나머지 이제 보관 관리라든지 지갑 또는 발행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좀 낮은 단계인 등록으로서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좀 말씀드리면, 김병욱 의원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입규제를 낮춰가지고 거래업, 보관관리업은 등록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기타 가상자산업은 신고를 함으로써 바로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드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의무로 가서 설명드리면, 대부분 신의성실 의무,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층 관리, 설명 의무, 이제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강민국 의원은 설명 의무 외에는 다른 것을 이렇게 상세히 나열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이제 특징, 약간의 좀 다른 분들과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지 의무 부분인데요. 그 민영배 의원께서 고지 의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디지털 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 점이 아주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별히 공시 의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있는 법안도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상자산 예치금을 다 일정 금액 정도 예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창현 의원 법안만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부분도 이제 그 손해배상 요건은 조금씩 틀린데, 공통적으로는 하여간 손해배상을 또 다들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킹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 배상은 거래소가 이제 배상을 하는, 이용자들한테 또는 참여자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법안은 강민국 의원 법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이 부분은 중시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세 조정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두고 있는 건 다 공통이고, 그 외에도 법안에 따라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또는 부정거래 금지, 이게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장 좀 폭이 넓은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시장 질서 교란 이것까지도 금지하도록 그렇게 법안에 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간 단체 협회 설립에 관한 건데요. 가상자산 단체 설립 시 금융위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고요. 민영배 의원, 윤창현, 그리고 김병욱 의원은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자율 규제를 법안에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율 규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민국, 권은희, 배진교 의원님 법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의 조사, 검사, 감독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배진교 의원 법안에는 또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 중심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각 법안별로 조금 이제 특징적인 것 부분을 이제 기타로 묶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역외 적용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 산업 지원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계시고 법안에, 그다음에 강민국 의원 법안은 금융위 내에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 권은희 의원 법안은 자금 세탁 행위 금지라든지 서비스 중지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도 요 가상자산 업권법안에, 거래법안에 가장 함께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영배 의원은 역시 이제 아까 조금 소개를 드렸다시피 디지털자 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을 금융위한테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진교 의원 안에 조금 법안 내용을 읽어보면 지하 웹이라는 그 개념을 쓰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규정이 들어가 있냐면 46조의 군대 지하웹 거래 금지 해가지고 누구든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 서버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웹사이트, 이걸 지하웹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매매 중개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타가 넣는데요. 거래 방식 제한입니다. 거래 방식 제한. 예를 들자면 방문 판매라든지 다단계 판매, 전화 권유 이런 것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실명 확인이 여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이 제2장, 그러니까 장을 이제 여러 개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제2장에 가상자산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라는 이걸 장을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 여러 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그 실태조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차 보고서 작성, 상세한 이 가상자산업 발전을 위한 상세한 그 정부의 어떤 그 의무라든지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런 정도로 이제 전반적인 그 설명은 마치기로 하겠고요. 이제 관심 있는 게 그렇다면 이제 이게 법안이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 어느 하나를 이제 통일을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정무 소위 3차 회의 때 의견을 피력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발표했는데, 거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아까 이제 여러 개 소개를 했지만 개정법보다는 재정법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로서는 정근법이나 특근법 개정안으로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섭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학계에서도 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이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법안을 만들기 전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기본 원칙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첫째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건 아까 다들 이제 이 부분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이나 정부나 다 다행히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 다음 것은 이제 정부의 좀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한 부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법률은 원칙 중심으로만 규정을 하고 상세 내용은 하위 규정으로 위임을 함으로써 변화하는 시장에 탄력적으로 정부가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도 같이 기본 원칙에 넣어가지고 했다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감독을 하고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삼자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자율적 감시 체제와 형사벌 체계를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밝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요 미국이나 EU, 일본 이런 기타 이제 이 분야의 이제 주요 선진국들도 입법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법률을 설사 진행한다 하더라도 또 주요국이나 아니면 페데프 같은 그런 국제기구 이런 데서 룰이나 이런 것이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률도 이 한 번에 딱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개정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이슈별로 금융위원회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근법 정의를 기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현재 특근법 정의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거기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우선 이제 법의 목적상 특근법과 좀 차별화될 부분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타법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부분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단 출발은 특근법의 가상자산 정의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또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증권형 토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도 같이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다 개념을 아실 텐데 일반 법정 화폐하고 가치를 연동시켜서 가상자산 시장의 코인의 가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자산보다도 이런 코인들은 이 중고 자산을 예치를 해서 운영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또 그걸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게 잘못하면 또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의 규제 장치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NFT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DeFi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참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업이라고 이제 DeFi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은 금융 관련 법령이 지금 현재 49개 정도 되는데 이 전체를 다 재검토해야 되고 민법, 상법 관련 제반 법률 적용 여부를 천천히 한번 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또 허용한다면 이걸 등록제로 할 건지 뭐 인가제로 할 건지 이런 걸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상자산으로 이제 예금을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일정한 금리를 지급하는 이런 이제 행위를 지금 뭐 디파이 대표적인 지금 그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은행업법에 그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적용한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걸로, 또 은행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걸로 특정해서 적용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좀 전반적인 그 이슈별로 설명드린 거고, 이제 법안에 담겨질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한 것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규제인데요. 이제 공모 발행에, 즉 공모 발행이라고 한다면 기준은 100인 이상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1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백서 제출, 또 그리고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코인 평가서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할 게 아니라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법률에 따라서 그 평가서를 발행하도록, 또 거기뿐만 아니라 재무 의견서, 맞으면 이걸 그 발행하는 그 주체, 그 법 또는 회사나 또는 기관에서 그 재무 의견서를 발행 관련된 코인 관련돼서 그 코인의 발행 주체의 재무 의견을 적정히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에 결국은 유가증권 발행 규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적용할 거냐? 그럼 이제 IPO 굉장히 엄격해지는데요. 그걸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분명히 ICO와 IPO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차용할 것인지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법률 위반이 발생하고 뭐 이러면 과징금도 부과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걸 운영해 나가는데 금감원의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 들어갈 법안에 담겨져야 될 내용들을 이제 짚어 나가면요. 설명 의무,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 의무 부분은 의원 입법안에 여러 가지가 이제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 중에서 봐가지고 적절히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별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시 규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코인 발행 시 공시해야 될 내용, 그다음에 공시 절차, 공시 방법, 그다음에 공시 의무 위반할 때 형사처벌,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고, 자율 규제 사항을 위반할 때는 협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협회 단체를 설립한다, 그 가상자산 협회를 설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차원의 위약금 부과, 이렇게 이걸로 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모 자금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이용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EU의 MICAR, 그게 이제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EU가 그 비교적 최근에 그 EU 의회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규제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EU 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에 이제 이런 공모자금 보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공모자금을 제3자에게 위탁 보관하고 이에 대한 외부 감사, 이런 것은 이제 좀 우선 위탁 보관을 이제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외부 감사 역시 또 의무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시는 이제 수시 공시가 될 수도 있고 반기, 분반기, 연간, 그것은 이제 적절한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모 자금의 목적의 유용, 사실 이것도 이제 엄격하게 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이거 이제 그 상당히 산업 자체의 발전을 좀 저해할 소지도 여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목적의 유용을 허용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장 유통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법령으로 규제하되 또 특히 유통 규제라든지 또 상장도 보면은 결국 상장 심사나 상장 폐지 심사 이런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각 규정에 따라서 자체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전체적인 틀에 대한 규정을 두고 또 이제 협회의 자율 규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시정권을 금융당국이 보유하는 정도. 구체적으로 상장을 장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폐지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각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규정에 따라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입 규제인데요. 인가제로 하느냐 등록제로 하느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이나 처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까 이제 발행업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발행업을 업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인에 대한 규제로 포섭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객의 지금 보호 측면에서 고객별로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의치 가상자산의 경우에 동일 종목, 동일 수량을 보유하도록 이걸 아주 엄격하게 이건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조항 규정이라든지 이용자 보호 기금 설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 거래 부분은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 이 부분은 반드시 법안에 포함시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가 감시를 하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특검법에 신고한 그런 가상자산 사업자, 또 거기에 가상자산에 이제 신고한 가상자산의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의 이제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권법에서 특검법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이냐. 일단 특검법에 특검법에 따라서 신고한 업체들도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다시 추가로 이제 등록하거나 아니면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이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좀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 가상자산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특검법에 의해서 일단 신고는 냈다 하더라도 가상자산 업권법의 기준에 맞춰서 재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신문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으로 담겨질 내용은 코인 부당거래 수익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전액 환수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이제 보험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대비해서 마련해서 해킹 시스템 오류 이런 경우에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그런 내용도 담겨질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몇 분 아까 오갑수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인 발행 ICO가 이제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약에 따르면. 하지만 이제 역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을 발행하는 IEO 방식으로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FT 활성화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자산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역할이 어떨 것이고 어떤 범위까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세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코인 투자 수익의 5천만 원까지를 지금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 주식이죠. 5천만 원까지 맞춰서 이렇게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코인 투자 수익도 그 수준에 맞춰서 비과세를 하는 것을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 주관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일종의 그 좀 업저베이션이라 할까요? 그런 정도로 객관성을 띄어서 좀 정리를 객관성이 있는 결론으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금법이나 특금법 개정안보다는 별도 재정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민주당도 당론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김병욱 의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시면 법안의 블록체인 산업의 진행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윤창현 의원 법안이라든지 김병욱 의원 법안은 이런 쪽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고 금융위도 이 부분은 동감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스스로가 최소한의 감독을 담당하고 가상자산협회의 자율적 감시 체제를 좀 확립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 해도 시장과의 소통은 정부보다는 협회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미시적인 어떤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율 규제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와 외국법제 이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의 법률에 적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저 트래블룰의 경우에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어떤 그 방향성 또는 그 어떤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규제에 있어서 너무 앞서가도 이게 외국 시장으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국익으로 볼 적에 바람직할 것인가? 그래서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도 전체 국익과 같이 봐가면서 규제의 틀을 짜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경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위하고 역할 분담 또 이제 이게 디지털 산업진흥청이 그러면 이게 정무위 소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과기부 쪽에를 맡고 있는 그 국회의 그쪽의 소관 업무가 금융위 그쪽의 상임위 소관이 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상당히 역할이나 또는 위상 또는 또는 이제 금융위 쪽과의 어떤 오버래핑 또는 협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 의견은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